안녕하세요. 평생 써먹는 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를 위해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달걀, 다들 좋아하시죠? 특히 바쁜 아침에 삶은 달걀 한두 개는 최고의 보약이자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좋은 달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에 좋으라고 챙겨 먹은 아침 달걀이 오히려 내 몸속에 딱딱한 돌, 즉 결석을 만들거나 소화기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일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에 삶은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치명적인 궁합을 가진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달걀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짝꿍 음식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아직 저희 평생 써먹는 건강 채널을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삶은 달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달걀을 먹을 때 목이 메어서 무언가 마실 것을 곁들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차 종류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식후나 식사 중에 따뜻한 홍차나 녹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삶은 달걀과 차의 만남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차나 녹차 속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차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죠. 그런데 이 타닌 성분이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과 만나면 타닌 단백질이라는 결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결합물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매우 강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순식간에 억제하고 늦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독 물질이 몸에 흡수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결합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이면 담석이나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을 위해 챙겨 먹은 달걀과 차 한 잔이 오히려 내 몸속에 돌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달걀을 먹고 난 뒤에는 언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라고 권장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차를 마셔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아침 삶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내 몸을 망치는 두 번째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달걀과 함께 두유나 콩국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달걀도 단백질, 콩도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듬뿍 보충해서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 상식에서 아주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두유나 콩 속에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신은 달걀 흰자 속에 들어있는 랑코이드 성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성분이 만나는 순간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즉, 달걀과 두유를 함께 먹으면 달걀의 그 귀한 영양소가 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거나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식단이 되는 셈이죠. 따라서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시니어분들이라면 달걀과 두유는 반드시 따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약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소화기 계통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약을 드신 직후에 바로 삶은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달걀은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꽤 깁니다. 이때 약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엉겨붙게 되면 약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염증 때문에 소형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효를 떨어뜨려 병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고 달걀 식사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내 몸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달걀은 도대체 무엇과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몸에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달걀은 완벽에 가까운 식품이지만 딱 2가지 부족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와 식이섬유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을 알면 달걀의 효능을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달걀에 없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달걀에는 토마토에 부족한 최고급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완벽해질 뿐만 아니라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이 달걀의 지방 성분과 만나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집니다. 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이죠. 앞서 토마토와 달걀이 찰떡궁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강한 조합에 무심코 이것을 추가하는 순간 건강식단은 순식간에 몸에 해로운 식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분이 달걀 요리를 할 때 감칠맛을 내기 위해 혹은 토마토의 신맛을 잡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달걀과 설탕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나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달걀 속의 아미노산과 설탕이 결합하면 당화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침 첫 끼니로 달걀과 설탕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혈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만짠단짠의 유혹은 잠시 접어두시고 달걀 본연의 고소한 맛을 즐기시는 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제목에서도 강조했던 뱃속에 돌을 만드는 주범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걀을 드신 후에 입가심으로 감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침 식단에 감이나 곶감을 곁들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달걀과 감은 최악의 상극 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감 속에도 앞서 언급한 녹차보다 훨씬 강력한 타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타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마치 찰흙처럼 끈적하게 뭉치면서 단백질을 응고시킵니다. 이것이 위장 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위결석, 즉 뱃속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달걀과 감을 함께 먹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가볍게는 구토나 복통, 설사를 유발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이나 폐결석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 결석이 장을 막아버리는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나는 괜찮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결석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나쁜 식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그러니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맛있는 감이라도 달걀을 먹은 직후에는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의 영양가를 배로 높여주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진짜 보약 같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이나 차 종류가 달걀과 상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달걀을 먹을 때 목매지 않게 도와주면서도 소화를 돕는 최고의 짝꿍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이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C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이나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달걀 단백질이 장내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오이의 수분은 달걀의 퍽퍽함을 잡아주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한 알과 오이 몇 조각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장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질 것입니다.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의외의 궁합은 부추입니다. 달걀이랑 부추가 어울릴까 싶으시겠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달걀의 단백질 흡수를 돕고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 A와 C를 보충해줍니다. 특히 부추 속의 휘발성 성분은 달걀의 비린맛을 잡아주면서 소화의 분비를 촉진해 위장이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달걀을 어떻게 익혀 먹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보드라운 반숙 달걀을 좋아하시는데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은 상태는 바로 반숙입니다. 달달걀은 흡수율이 약 50%에 불과하지만 살짝 익힌 반숙은 무려 90% 이상의 영양소를 우리 몸이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 주변이 초록색으로 변한 완숙 달걀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끓는 물에 7분에서 8분 정도 삶은 촉촉한 반숙 달걀을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혹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노른자까지 다 드셔도 됩니다. 달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뇌세포를 활성화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혈관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이 최신 의학계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삶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내 몸에 돌을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 그리고 반대로 보약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녹차나 홍차, 그리고 감은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 결석을 유발하므로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둘째, 두유나 콩국은 달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니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설탕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노화시키니 피하셔야 합니다. 넷째, 최고의 궁합은 토마토, 오이, 부추이며 조리법은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은 반숙이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평생 지켜줄 황금 습관 하나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달걀을 드시기 전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잠들어 있던 위장은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달걀이라도 공복에 바로 들어가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위벽을 부드럽게 깨우고 노폐물을 씻어낸 뒤에 달걀을 섭취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달걀의 단백질이 훨씬 더 부드럽게 흡수되고 소화불량 걱정도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아침 식사 한 끼가 10년, 20년 뒤에 우리 몸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는 똑똑하고 건강하게 달걀을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평소 달걀과 차를 즐기시거나 아침마다 두유와 달걀을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건강 정보를 전해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생 써먹는 건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활기차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